공통점이 나와요. 부부관계가 없습니다. 황혼이혼 있죠. 놀라울 정도로 절반이 외도예요. 여자가 한을 품으면 왜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한 10년치 이혼을 준비해서 오세요. 그런 분들이 딱 이혼을 결심하면 절대 못 막습니다. 재산 분할은 무조건 50%예요. 자, 그러면 세 번째 이혼 사유 뭔가요? 배우자의 외도입니다. 아, 이성 네. 문제? 야. 외도입니다. 제가 상담을 나눠보면 그래도 변호사님 여자가 밥은 차려야 되고 집안일을 잘해야 되고 왜 이렇게 집안일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래요. 여자분들은 뭐 독단적인 남편, 너무 외롭다, 너무 나 무시당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달라요. 남성과 여성이 이혼 사이가 되게 다르거든요. 근데 한 1시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네. 공통점이 나와요. 그게 부부관계가 없습니다. 그 부부 사이에 부부관계가 없어요.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. 저도 부부 생활에서 뭐 성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근데 한편 여전히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 외에는 합법적인 성관계 대상이 없어요.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면 외도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성관계를 뭐 원하지 않는다. 혹은 뭐 원하는 빈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한 사람이 원하는데 한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 이건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외도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예. 그렇게 섹스리스로 인해서 외도로 연결이 되고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이것도 사실 첫 번째 사유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. 이게 대화가 부재하고 성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성관계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소통의 부재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제3자에게 찾는 게 외도잖아요.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여전히 첫 번째는 성격 차이, 두 번째는 돈 문제,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한 사람의 외도가 이혼 사유에 가장 많습니다.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. 제가 해본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러 오셨는데 알고 보면 결국에는 성격 차이,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면 그 성격 차이로 인한 외로움, 나의 외도 상대는 나를 이해해준다. 나를 맞습니다. 외롭지 않게 해주고 나를 대우해주고 존중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그렇지 않아서 결국에 내가 외도를 일으켰습니다. 난 이혼하고 싶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게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 결혼 기간에 따라서 좀 이혼 사유 1, 2, 3위가 바뀌기도 하죠. 바뀌어요. 변호사님도 이거 사건 해보시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신혼부부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돈 문제 그리고 돈으로 인한 갈등이 70% 이상입니다. 그런데 황혼이혼 있죠. 흔히 네. 60대 이상에서 자식들 다 키워놓고 하는 이혼에서 놀라울 정도로 절반이 외도예요. 정말 그 축적된 외로움으로 외도 상대를 찾았을 때 관계가 오래 지속된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외도가 절반이고요. 또 절반은 성격 차이예요. 근데 저 정말 놀란 게 저희 의뢰인분들 다 이거 공통점인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왜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정말 한 10년치 이혼을 준비해서 오세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있거든요. 그 상대방 남자분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변호사님 자기 와이프 설득 좀 해달라고. 갑자기 아닌 밤중에 무슨 이혼이냐. 남편 날벼락이다. 예, 제가 10년치 결과를 보면 이건 날벼락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 증거를 보면은. 그래서 황혼이혼은 확실히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. 고전적인 여성상이랄까요? 그때는 이제 어머니들 세대는 좀 참고 사셨잖아요. 자식들을 위해서. 그런 분들이 딱 이혼을 결심하면 절대 못 막습니다. 그리고 재산 분할은 무조건 50%예요. 이거는 판결이 정해져 있습니다. 황혼이혼은 확실히 여성분들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변호사로 오면 이혼 과정 자체를 대리하실 때 대응도 이 원인별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시기별 신혼이혼인지 황혼이혼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요. 달라요. 진짜 놀라울 정도로 신혼부부 이혼을 할 때는요. 1원도 틀리면 안 돼요. 정말 재산분할 칼같이 정리해드려야 되고 조정으로 마무리 안 돼요. 조정으로 된 적이 없습니다. 그런 거라면 좀 황혼이혼인 분, 사실 지금 사건 하나 중에서
제가 볼 때 판결로 가면은 3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 의뢰인분이 최근에 며칠 전에 저한테 그냥 조정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. 왜요? 근데 조정으로 하면은 10억대로 재산분을 낮추기로. 혹시 오래 같이 산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인가요? 그런 배려 느낌보다는 저에게 느껴지는 건 그래도 자식들 아빠잖아요. 애들 아빠론 존재해야 되고 그냥 이 사람이랑 소송은 안 가고 싶어요. 변호사님 이걸 되게 명확하게. 화본이혼이 그런 맞아요. 경우가 맞아요. 많아요. 저는 30년 가까이 사신 부부를 지금 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우리 애 아빠인데 내가 지나치게 이 사람을 누르고 싶진 않다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장을 조정 신청서를 써서 드렸는데 이 말은 빼주시고요. 맞아요. 이거는 저는 애 아빠한테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. 난 단지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.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뭐 시기별로 나눠서 막 이렇게 딱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변호사한테 원하는 대로 말하시면 그대로 해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조정이혼도 가능하고요. 저는 칼같이 나누는 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. 사실 저도 그렇게 이혼해야 된다는 주의여서 이혼할 건데 뭐 남인데 뭐 그냥 칼같이 나눠야죠. 사실은 뭐가 좋고 나쁘다 없고요. 그냥 우리 의뢰인들이 어떤 이혼을 원하는지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황혼 이혼은 거의 뭐 재산 명시 우리가 자료 신청하거든요. 그러면 재산 명시 목록을 다 제출해요. 그러면 대략적인 재산이 잡힌단 말이에요. 그랬을 때 그걸 이제 분할표를 정리해서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게 지금까지 70%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그 중에서 한 30%는 끝까지 판결 가고 뭐 2심까지 가고 대법까지 간 사건도 있거든요. 뭐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이혼의 방법은 사유도 다양하고 결론도 다양하더라. 이 얘기를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. 맞습니다. 이혼 과정도 하나의 새 삶을 찾는 과정이니까요. 소송 문제도 해결하셔야겠지만 심리적인 치유도 받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전문 노하우가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속 시원하고 정확하게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더 듣는 법률사무소 유튜브였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. 저는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. 저는 최은혜 변호사였습니다.